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 이렇게 아이 둘 키우다 얼마 전 큰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키웠는데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잘 커주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하면서 살았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전 남편 때문입니다. 이혼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원하는 대로 이혼까지 해주고 나서 그 이후로도 저와 아이들에게 민폐가 되는 행동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결국 자업자득이라고 전 남편은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기가 막힌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20살이었고 그 당시 저는 대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용돈이라도 벌어보려고 알바를 했죠. 식당에서 서빙하는 알바였는데 남편도 저와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같고 알바도 하면서 서로 비슷한 구석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낮에 학교를 가야 해서 평일 저녁과 주말에만 알바를 했고 남편은 그 당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 오전부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수업이 끝나고 일을 하려고 식당에 가면 항상 저를 반겨주었는데 일은 힘들어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편하고 좋으니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 또한 공통점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데이트를 할 때면 돈을 아껴가면서 쓸데없는 곳에는 돈 쓰지 않고 알뜰하게 만났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저는 계속 학교 다니며 알바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군대 간 사이 저는 대학교를 졸업 후 취업하였고 이후 제대한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서로 너무 좋아하다 보니 배경보다 마음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네요. 제대 후 별다른 직업이 없던 남편 대신 저는 모아놓은 돈과 집에서 조금의 도움을 받아 작은 평수의 전셋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수키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무슨 말이 그래. 이제 막 제대했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회사도 들어가고 하면 될 거야. 그래. 나 꼭 그렇게 해서 자기 호강시켜 줄 거니까 걱정 마. 남자가 돼서 집 하나도 못 얻는 게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진짜 좋은 집 마련할 거니까 우리 조금만 고생하자. 응? 사실 대궐 같은 집보다도 저렇게 말 한마디라도 책임감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믿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없는 형편이었으나 저희의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고 아이까지 생기면서 부모도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육아휴직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 아이 때문에 일을 쉰다고 하면 눈치가 좀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뒤 둘째까지 임신을 하면서 휴가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다행히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며 제가 출퇴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잘 다녀와. 애들 걱정하지 말고. 엄마 고마워요. 끝나고 바로 올게요. 글쎄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엄마는 평일에는 주무시고 가셨고 주말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매일 왔다 갔다 하면 힘드실 테니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장모님까지 집에 와 계시니 눈치가 보였는지 어떻게든 일을 구하려 애썼는데 하는 대로 취업이 잘 안 되자 급한 대로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만 일을 해야 하니 제가 출근하는 낮에는 잠을 자고 제가 퇴근 후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할 때 나가곤 했습니다. 정말 힘들어 보였죠. 사실 엄마가 보기에도 안쓰럽다고 할 정도였죠.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다 보니 수입은 괜찮은 편이었으나 몸이 상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좀 부족하더라도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천천히 취업을 다시 준비해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돈 버니까 괜찮아. 이걸로 우리 가족 굶어 죽지 않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나 돈 한 푼 없이 네 돈으로 생활하는 거 좀 그래. 애들도 있는데 나도 좀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이거 일은 힘들어도 돈은 되잖아. 여태 고생했으면 됐어. 밤낮 바뀌면 건강에도 안 좋고 새벽 늦게나 되어야 들어오는 일인데 자기 안 힘들어? 힘들지만 어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일뿐인걸. 암튼 내가 몸이 되는 한 계속 할 거야. 그리고 자기 말대로 취업 준비도 같이 할게. 그러니까 걱정 마. 그렇게 남편은 한동안 밤에 나가서 대리기사로 일을 했고 몇 달 뒤 본인도 힘들었는지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취업 전까지 돈이 필요하니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준다고 했고 열심히 해보라고 했죠. 제가 원하던 바였으니까요. 이후 남편은 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회사가 아니어서 그런지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며 출근을 했어요. 월급도 한 달에 세금 떼고 나면 170만 원이었는데 사실 저와 합치면 한 달에 둘이 버는 수입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꾸만 남편은 회사가 싫다며 돈 더 주는 회사를 바라더라고요. 그러려면 스펙을 쌓든 경력을 쌓든 해야 하는데 남편은 자꾸 한 번에 이루고 싶은 욕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친한 친구가 집을 샀다고 연락이 와서 집들이를 갔는데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했다고 했습니다. 수키야, 어서 와. 애들은? 집에 엄마가 와 계셔서 애들 봐주셔. 데려오고 싶었는데 둘이라 정신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데리고 오지. 다음에 내가 너네 집 가야겠다. 집이 좋네요. 인테리어도 새로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괜찮죠? 좋다. 근데 어쩜 집 사고 나니까 집값이 확 올랐어? 그것도 네 복이다. 그러게 말이야. 집 사는데 떨어지면 제일 속상할 것 같아. 그래도 올라서 너무 다행이다. 제 친구의 집들이에 다녀온 뒤 남편은 괜히 심통을 부렸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남편에게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때 남편이 더 기다려보자고 했었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다면서요. 또 대출은 받기 싫다고 하기도 했고요. 우리 좀 더 돈 모아서 그때 사자. 지금 대출 받으면 나가는 돈이 많아질 텐데 감당되겠어? 내가 알아봤는데 은행에서 조건 좋은 대출 상품이 있더라고. 우리 집 가져본 적도 없으니 암튼 조건이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전세로 좀 더 살자, 어? 내 말대로 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남편의 말을 듣고 기다려보기로 한 건데 제 친구네 집에 갔다 오고 나서 집도 좋고 가격도 싸게 산 것 같으니 배가 아팠나 봅니다. 그날 이후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름세가 되자 남편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아우 진짜 그냥 그때 살걸.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지금이라도 알아볼까? 덜 오른 집도 있을 텐데. 무슨 말이야. 여기서 더 오를지 안 오를지 그리고 우리가 샀는데 떨어지면 아우 진짜 너는 생각이라는 걸 좀 해라. 답답해. 그러더니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의 모습과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돈이 없어도 자신감에 차 있고 뭐든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외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아이들을 봐주러 와 계신 엄마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사람을 처음부터 잘못 본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남편은 언젠가부터 인생은 한 방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야 알지만 쉽게 돈 버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행운이라는 것도 열심히 노력해야 찾아온다고 믿기에 남편의 저런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오늘도 안 들어오는 거야? 몰라. 완전 집에 왔다 안 왔다 자기 맘대로야. 아주 멋대로라니까?
생활비는 갖다 주니? 자기 월급에서 딱 절반 갖다 주더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절반? 그럼 최서방은 나머지 돈으로 뭐 한다니? 쓸 곳이 있대. 돈 가지고 잔소리하는 것도 좀 그래서 두고 보는 중이야. 애들 더 커봐라. 돈 쓸 곳 천지야. 엄마나 아빠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 결국 너희 둘이 벌어서 모아야 하는데 최서방 저렇게 밖으로 놔두니 어떡하니? 엄마가 보기에도 남편은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더니 저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저기 이게 무슨 돈이야? 월급날도 아니고 어디서 났어? 내가 두고 보라고 했지. 인생 한 방이라니까. 나도 돈 벌 때는 왕창 벌어. 장모님하고 맛있는 거나 사 먹어. 애들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래, 고마운데 어떻게 번 돈이냐고 알고나 쓰자. 야, 너는 뭘 그렇게 묻냐? 훔친 돈 아니니까 줄 때 그냥 받아. 너는 그게 문제야. 내가 이렇게 돈 갖다 주면 좋아하고 그래야 내가 돈 주는 맛이 있지. 반응이 그게 뭐냐 그게? 어디서 번 돈인지도 모르는데 쓰기가 좀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의 성격상 절대로 나쁜 짓에서 벌어온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오랜만에 집에 와서는 덜컥 300이라는 돈을 건네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저는 그 돈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식이었죠. 남편은 주식을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는지 목소리가 들리길래 조용히 하고 들어봤는데 주식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잃었다며 어떻게든 본전치기를 해야 한다는 둥 주식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주식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나왔는데 대충 남편이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주말이면 제가 회사 출근을 하지 않으니 엄마가 친정으로 가셨는데 그때가 기회다 싶어 남편을 앉혀두고 물어봤습니다. 자기, 혹시 요즘 주식하는 거야? 어?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도 혹시 주식해?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주식을 해? 혹시 저번에 나한테 준 300만 원도 주식으로 번 돈이야, 그럼? 맞아. 더 기다려봐라. 내가 더 큰 돈 벌 거니까.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닌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잃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수중에 돈이 생기면 무조건 주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잃으면 또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또 넣고 반복이었죠. 돈을 벌긴 하는데 왕창 잃고 나니 조금 벌다 보니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못 받게 되었고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만 좀 해! 내가 놀아? 나도 돈 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고. 그럼 그냥 회사 다니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돈 벌자, 어? 답답한 소리 한다. 그러니까 네가 여태 전세로 살고 있는 거야. 주식해서 돈 벌어봐. 그런 말이 나오나? 아유, 내가 이러니 집구석에 들어오기 싫은 거라고! 애들도 있는데. 남편은 툭하면 큰 소리를 쳤고 제가 주식을 그만하라고 할 때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러니 이런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과 조용히 진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2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고 결국 저는 엄마의 도움을 계속 받으며 아이 둘을 키우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혼자 벌어 아이 둘 키우려니 부족하기도 했지만 매일 소리 지르는 남편이 없으니 그나마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종이 한 장을 건네는데 자세히 보니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야,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나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너랑 못 살겠다고.
아니 자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애들까지 있으면서 이혼이라니. 왜 그래? 응? 대화로 해 대화로. 죄송하지만 장모님 말고 숙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암튼 내가 작성한 부분은 다 작성했으니까 너도 마저 쓰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남편은 대뜸 이혼하자고 집에 왔는데 사실 저도 내심 바라던 바였습니다. 남편 노릇도 안 하고 거기다 애들 아빠 노릇도 안 하는 사람 뭐가 좋겠습니까? 툭하면 집에 안 들어오고 하니 차라리 이혼이 낫겠다 싶은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어쩜 먼저 저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얘기할 수 있게 엄마는 자리를 비켜주셨고 앞으로 아이들은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애들은 네가 키워. 그런데 난 양육비 줄 자신 없다. 그럼 친권도 포기해. 친권? 그래, 너 다 가져. 친권 포기한다고 애들 못 보는 것도 아니던데. 마음대로 해라. 저는 끝까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양육권이야 당연히 제가 가져가는 게 맞지만 친권까지 포기할 줄은 몰랐는데 사람 맞나요? 그 당시 저는 어떻게든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었고 아이들한테 저런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며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씁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나가고 나서 엄마가 들어오셨는데 숙희야, 아무래도 최서방 바람 난 것 같다. 어? 바람이라니?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까 밖에 서 있었는데 젊은 아가씨가 집 근처에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런데 좀 전에 최서방이 나와서는 그 아가씨랑 손잡고 가더라. 아주 다정하게. 참나, 바람 피워놓고 나한테 큰 소리를 친 거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회사 격리와 바람이 났던 거였습니다. 건너 건너 아는 사람들을 통해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듣곤 했는데 결국 여자가 생겨 가정도 버린 남자였던 거죠. 자식까지 버리고 새살림을 차린 남편을 저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소송 걸어서 위자료라도 받고 싶었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었고 더는 그 인간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조용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 후 더욱 열심히 일했고 혼자 힘으로 아껴 써도 돈이 부족하자 부업까지 해가면서 잠도 줄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컸고 남들 다 겪는 사춘기도 저희 아이들은 심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나 아들이나 항상 엄마 힘들다며 시간 날 때는 설거지도 하고 밥도 혼자 차려 먹었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항상 미안한 엄마였답니다.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난 뒤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가끔씩 연락을 해왔는데 밖에서 잠깐 만나게 해주는 게 전부였어요. 애들도 아빠와 정이 없으니 그다지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을 사주게 되면서 아빠와 따로 연락을 하여 저와 남편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그런 대학교 의대에 들어갔고 둘째는 공부보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대학 진학은 스스로 포기하고 군대 때 만난 선임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엄마 마음으로는 월급이 많지 않아도 회사 다니며 월급 받아 살아가기를 바랬으나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엄마 속 썩이지 않고 알아서 척척 자라니 걱정도 안 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낮에 아빠한테 전화 왔었어. 어? 갑자기? 전화 와서 뭐라고 했어? 그냥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 사실 내가 결혼한 남자 있다고 전에 말했었거든. 그랬어?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면 한번 만나고 와. 성욱이도 시간 되면 데려가든지. 아마 성욱이한테도 전화했을걸? 아빠가 둘 다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 전 남편은 애들에게 따로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보고 싶다는데 그걸 맞고 싶지도 않았고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두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첫째에게 연락을 더 자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배고파. 밥 있어요? 성욱이 오늘 늦었네. 뭐 한다고 밥도 안 먹고 다녀? 얼른 손 씻고 와. 밥 차려줄게. 엄마, 나 드디어 스튜디오 오픈해. 정말? 그 선임인가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야? 사진 전공했는데 촬영 스튜디오 차려서 손님들 오면 직접 찍어주기도 하고 셀프로 찍는 룸도 있어서 이용료만 내면 빌려주는 거야. 그래, 잘해봐. 들어보니까 아이템 좋은 거 같다. 그런데 요즘 아빠가 연락이 자주 오는데 엄마한테는 전화 안 했어? 내가 너희 아빠랑 전화하니? 그런데 아까 주희한테도 연락 왔었다는데 만나자고 하는 거야? 누나랑 같이 보재. 그런데 이상하게 누나 만나는 사람 직업이 뭔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자꾸 그런 걸 물어봐. 전 남편은 애들한테 연락해서 보고 싶다고 했다는데 그러면서 딸 결혼할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죠. 사실 제 딸 주희는 명문대 치과대학을 나와서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같은 과 동기를 만나 연애하며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사위는 직업뿐만 아니라 집안 배경도 상당히 좋았기에 혹시나 전 남편이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이라도 하려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민수 씨랑 같이 저녁 먹어요. 시간 돼? 오붓하게 둘이 먹지 나이 든 사람 뭐하러 같이 만나? 됐어,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둘이 만나. 치, 민수 씨가 엄마 꼭 모시고 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나도 안 갈래? 알았어, 그럼. 같이 가. 성욱이도 부를까, 그럼? 그 자식 바쁠 텐데 한번 전화나 해보지 뭐. 하나뿐인 동생인데 잘 좀 챙겨줘. 내가 연락하면 뽀류퉁한데 민수 씨가 만나자고 하면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은근히 얄미워. 보기 좋은데 뭘. 매형이랑 처남이랑 사이 좋잖아. 저희는 가끔씩 딸과 예비사위 그리고 아들까지 해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예비사위는 저는 물론 제 딸과 또 아들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자식 같은 사위 없다고 했지만 정말 친자식처럼 잘해서 앞으로 잘 살 거라는 생각만 하고 지냈죠. 예비사위의 부모님도 아주 매너 있고 좋으신 분들이라 제 딸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빨리 결혼을 하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집안으로만 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내심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돈을 만나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원래도 가끔씩 아이들과 연락하며 지냈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 제 딸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려고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거기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 더욱 연락이 잦으니 혹시라도 결혼식 때 신부 입장을 같이 하려고 하거나 제 옆자리에 앉을 욕심을 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으나 이건 아이들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는 돈 한 푼 주지 않고 멋대로 살아놓고는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이라니요.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집 간다는 딸의 소식을 알고 나서부터 전 남편은 애들도 모자라 저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로 연락을 했어? 야, 너는 오랜만에 내가 전화를 했으면 좀 반겨주는 척이라도 해라. 우리가 그런 사이야? 용건이나 말해. 주희 결혼한다며? 준비는?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준비 문제 없고 도움도 필요 없어. 내가 젊었을 때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 쳐도 지금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능력 되니까 전화한 거 아니냐? 들어보니까 주희 남편 될 사람이 집안도 좋다며? 너 그거 감당되겠냐? 혼수라도 빵빵하게 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글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런 일이라면 전화하지 마. 그리고 설마 결혼식 때도 오려고 그래? 내가 애들 아빠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주희 손잡고 입장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전 남편은 저에게 전화해서는 다짜고짜 딸 시집 가는데 필요한 걸 해주겠다고 했고 식장에서도 신부 입장은 물론 아버지 자리에 앉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미운 전 남편이지만 애들한테는 하나뿐인 아빠니
저도 더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 전 남편은 집으로 찾아왔는데 딸을 보고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여긴 어쩐 일이야? 아빠가 딸 보고 싶어서 왔는데 서운하게 그럴 거야?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돈이네? 3천만 원? 아빠, 나 결혼할 돈 있어. 엄마한테도 받았고, 나 모아놓은 돈도 있고. 그동안 아빠 노릇 못한 거 이번에 좀 하려는 거야. 돈이 적어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받아. 결혼 준비하면서 사고 싶은 거 사. 준비 다 했다니까 무슨 돈이야? 내 딸은 내가 결혼시키니까 넌 빠져. 주희야, 아빠랑 나가자. 오랜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말을 하더니 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했죠. 저는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인지 헷갈렸습니다. 이제 와서 원래 같이 살았던 아빠처럼 구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이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하니 대체 무슨 꿍꿍이인 건가 싶기도 했고요. 아이들은 사실 아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락은 하지만 반기지는 않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사이가 나쁜 건 저와 전 남편이지 애들하고 전 남편은 그동안 가끔씩 연락하며 그럭저럭 잘 지내긴 했습니다. 그저 자기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가정을 버리고 나간 사람이니 그 기억으로 아빠를 좋아하지 않았던 건데요. 애들한테만큼은 그래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의심이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저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 결혼 전 사부인이 저희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전 남편이 어떻게 알고는 일찍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 아니, 오늘은 왜 또 왔어? 오늘 중요한 손님 오는 날이야. 빨리 가. 손님? 사부인 말하는 거야? 나도 그거 알고 온 거야. 알고 왔다니? 오늘 예비 시어머니랑 저녁 먹기로 했다고 주희가 그러길래 그거 알고 온 거라고. 사돈하고 처음 보는 자리니까 말 조심해. 알았지? 아니, 당신이 이 자리에 왜 끼는데? 주희 이혼 가정인 거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아빠라고 소개하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가만히나 있어. 주희는 내 딸이기도 해. 정말이지. 사사건건 모든 일에 참견하려고 하는 전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진작에 잘했어야죠. 만약 딸이 그저 그런 집안이랑 결혼한다고 했어도 이렇게 나왔을까요? 일단 사부인이 올 시간이 다 되어가자 저는 어쩔 수 없이 식사 준비를 다 끝내고 딸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자꾸만 나서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밖에 나가서 먹어도 되는데. 제가 사부인 갈비찜을 너무 먹고 싶어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온다고 했네요. 별 말씀을요. 그냥 평범한데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희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낯이 익은데? 저는 처음 뵙는데 제가 흔한 얼굴이라 그런가? 아무튼 얼른 저녁 드시죠. 저희는 그렇게 저녁을 먹었고 사부인은 자꾸만 전 남편을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알 리가 없었기에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얼마 뒤 딸이 퇴근하고 와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엄마랑 단둘이 좀 만나고 싶다고 하셔. 직접 물어보면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나보고 물어보라고 하시네? 어떻게 할까? 사부인이 나랑 단둘이? 무슨 일이지? 걱정되게. 아유, 엄마, 또 괜한 걱정부터 하고 그래. 우리 어머님이 엄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오늘은 좀 늦었고 내일 한번 전화드려 볼래? 그래, 그럴게. 얼른 씻고 쉬어. 그렇게 저는 다음날 사부인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카페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딸 결혼 문제 때문일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일하시는데 제가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죠. 그런데 안 바쁘세요? 금방 들어가 보셔야죠? 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 얘기만 얼른 할게요. 저번에 사부인 댁에 가서 저녁 식사했던 날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죠. 그때 우리 주희 아버님이라고 하시면서 인사했던 그분이요. 정말 친아버지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애들 어릴 때 이혼했고 이번에 주희가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는 뭐라도 도움되고 싶어서 그날 왔던 거예요. 그런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사부인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최현민 씨 맞죠? 네, 맞아요. 어떻게 이름을 그날 따로 이름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사부인은 그 사람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죠. 대체 그동안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이런 일에 연루가 되었나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주식 관련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인데 그 담당이 제 후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잡아들여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용케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거든요. 담당 검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저도 그 사건이 궁금해서 사건 내용이랑 사진을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쩐지 그날 계속 어디서 본 것 같고 낯이 익더라고요. 정말 주희 아빠가 맞아요? 잘못하신 건 아니고요. 정확해요. 이름도 맞잖아요. 거기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을 따로 만나서 주식을 권유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은 주식은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사기 같다고 하면서 이상하다고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에 하던 그 일을 또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정말요? 정확히 어떤 범죄예요? 말씀해 주세요. 사부인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인데 현직 검사십니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그만두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직속 후배 검사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는데 하필 그와 연관된 사람이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순수하게 딸에게 아빠 노릇하려고 자주 연락한 게 아니라 예비 사위에게까지 사기를 쳐서 한탕 하려고 접근했던 겁니다. 이 주식 리딩방이라는 게 범죄 수법으로 자주 쓰인다고 했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서 해당 링크를 열면 주식 사이트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이는 창만 실제 주식 사이트와 같을 뿐 조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데 이때 단톡방으로 연결되어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끔 한답니다. 이미 한패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문자를 받고 들어온 것처럼 대화를 하고 수익 인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걸 보고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속는 거죠. 결국 속아서 돈을 보내고 잃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큰 돈을 잃은 사람들이 많고 본전 생각이 나서 다시 주식을 하게 되는데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약속한 대로 수익이 나서 수익금을 실제로 보내주는데 이건 안심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이후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 더 큰 돈을 보내라고 하니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요. 여기서 과거 단톡방을 운영하고 무작위로 문자를 보냈던 사람이 전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가 되었던 겁니다. 저와 이혼하기도 전에도 주식을 했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혼 후 집을 나가서도 계속해서 주식을 하며 살았던 모양입니다. 사기도 치면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이혼하셨어도 애들 아버지니까 알고는 계셔야 할 듯해서 따로 뵙자고 한 겁니다. 우리 사위한테도 주식을 권유했다니 정말
민망해 죽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에 주희 아버님이 조사를 받게 되실 것 같아요. 조사 중이라 더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만약 증거가 확실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 듯 싶어요. 뭐 그것도 조사 중이라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 긴 얘기를 전해 듣고는 딸 결혼하는데 끝까지 회방이나 놓으려는 전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제가 예비사위의 엄마라면 사돈을 맺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집에 돌아온 저는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지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야, 주희 결혼식 올리는 식장은 어디라고 했지? 주희한테 못 들었어? 청첩장도 받았을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친구들하고 있는데 말해주려고 그래. 집에 놓고 나와서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야, 빨리 말해. 서초동 금빛 웨딩홀이야. 됐니? 시간은? 오전 11시고 2층. 궁금한 건 앞으로 문자 보내. 전화하지 말고. 야, 알겠고. 그날 축의금 받는 사람 내 친구가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내가 다 정해놨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나타나서 멋대로 이러는 거야 대체? 잊었냐? 나 애들 아빠야. 그리고 축의금 들어오는 거 절반은 내 지분이라는 거 몰라? 난 말했다. 그날 자리 비워둬라. 본인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저리 날뛰는 걸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축의금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니 더 환장하겠더라고요. 전 남편 쪽 손님이 와봐야 얼마나 든다고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니 기가 막혔죠. 마음 같아서는 지금 수사 중이고 곧 조사도 받게 될지 모른다고 말해주고 싶었으나 조사 과정상 말할 수 없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는 게 많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어떻게 해도 좋으니 애들한테만큼은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길 바랬는데 왜 저러고 사는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후 저는 사부인하고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전 남편 일도 있고 또 결혼 준비도 마무리 지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래저래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사부인과 통화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부인, 저한테 잘못하신 것도 없으시고 전 남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죄인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데도요. 저나 남편이나 주위 너무 예뻐하는 거 아시죠? 제가 결혼 더 서둘렀던 것도 아시고요.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 내려놓으시고 우리 결혼식 잘 치러봅시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그렇게 저는 사부인의 말대로 마음을 비우기로 했고 딸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빠진 건 없는지 다시 확인했죠. 얼마 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 떨려? 내가 왜? 주희 네가 떨리지. 난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딸 결혼하는데 안 떨리는 게 말이 되나? 설마 엄마 울 거 아니지? 그럼 엄마는 안 울고 엄청 크게 웃을 거야. 딸 시집가서 아주 홀가분하거든. 울기만 해 아주. 사진 찍어서 내내 엄마 놀릴 거니까. 엄마한테 말하는 것 좀 봐. 너 결혼했어도 자주 올 거지? 당연하지. 우리 신혼집 여기서 멀지도 않고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올게. 아니, 엄마가 오라고 하는 날도 올게. 아빠 없이도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엄마가 많이 부족했을 텐데 공부도 스스로 잘하고 너무 고마워. 엄마 덕분이지 뭐. 엄마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컸겠어? 울려고 한다 또? 안 되겠다. 내일 화장 잘 먹으려면 빨리 자자. 울지 말고. 그래. 딸도 얼른 자. 저는 딸과 결혼식 전 함께 잠이 들었고 아침 일찍부터 식장에 가야 해서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려는 순간 전 남편이 또 찾아왔습니다. 주희야, 아빠 왔다. 아빠 오늘 신경 썼는데 어떠냐? 이 정장 비싼 거야. 이 브랜드 알지?
아빠, 신경 좀 썼네. 근데 나 엄마랑 같이 출발할 건데? 오늘같이 특별한 날은 아빠랑 같이 가자. 일부러 왔는데. 안 돼. 오늘은 특별하니까 엄마랑 같이 갈래. 아빠 이따가 식당에서 봐. 딸은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전 남편을 혼자 보내고는 저와 같이 차를 타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전 남편에 대한 얘기는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식장에 도착해 보니 예비사위와 사부인 사돈 어른까지 미리 와 계셨고 저희는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해야 해서 함께 메이크업 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다 끝나서 다른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나 싶어 밖으로 나왔는데 경찰이 와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해 보니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오늘 이 사람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 저희 애 아빠예요. 그럼 최원민 씨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마 축의금 받는 데스크에 있을 거예요. 협조 감사합니다. 제 말을 들은 경찰들은 데스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 뒤로 딸과 아들이 나왔고 뒤이어 사부인까지 헤어를 모두 받고는 제가 있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갔었는지 전 남편은 제가 있는 쪽으로 오더니 신부 입장 때 자기가 꼭 들어갈 거라며 사부인 앞에서도 아주 신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딸 손잡고 걸어 들어가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아주 떨리네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사부인? 네, 뭐 그만 가. 야, 아직 당신은 왜 이런 날에도 말을 그렇게 해? 좋게 좋게 하자, 어? 주희야, 아빠 딸이라 그런가 오늘 진짜 예쁘다. 이따 아빠랑 잘할 수 있지? 아빠, 나 신부 입장 때 민수 씨랑 동시 입장할 거야. 처음부터 그럴 거라고 아빠한테도 얘기한 건데 왜 자꾸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돼. 그거 당장 바꿔. 사위 어디 있어? 어딨냐고? 아빠 제발. 오늘 제 결혼식이잖아요. 그냥 조용히 있다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참나. 야, 너는 애들을 이렇게 키웠냐? 하나뿐인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내가 그때 주임만이라도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널 뭘 믿고 애들을 놓고 나왔을까? 다 내 탓이다. 남편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잊은 채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발 그만하라고 끌고 가려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저를 밀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옆으로 밀려 넘어졌고 딸과 아들이 저를 일으켜 세우며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그동안 엄마 힘들게 했으면 됐지. 어떻게 누나 결혼식 날에도 이래요? 엄마 혼자 그동안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가끔씩 우리한테 전화해서 안부나 묻고 하던 때가 나왔어요. 아빠니까 그래도 아빠라고 전화 받아주고 만나기도 한 건데 이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엄마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이게 어디서 아빠한테 말대꾸야 말대꾸가? 누나한테 아빠가 3천만 원 준 거 몰라? 너 결혼할 때도 내가 돈 좀 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아주. 아니다 김숙희. 너 자식 교육을 아주 제대로 시켰다 아주.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이 제 쪽으로 다시 와서는 전 남편을 보더니 이름을 확인하고 같이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로요? 아니 오늘 딸 결혼식인데 경찰이 저를 왜 찾아옵니까? 지금 최현민 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서 고소장 받아보셨을 텐데 출석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지금 저희랑 같이 가셔야 합니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사기라뇨? 아이씨. 이른 시간 하객이 오기 전이라 다행이었지. 남편은 예식장에서 큰 소리를 치며 경찰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붙잡혔고 온갖 욕설을 하며 끌려가더군요. 저는 그대로는 보낼 수 없어 경찰을 불러 세웠고 전 남편의 얼굴을 향해 뺨을 아주 세게 날렸습니다. 저한테 2대나 맞은 전 남편은 화가 났는지 경찰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으나 끝까지 끌려서 나갔습니다. 딸 결혼식을 제가 망친 것 같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자 사부인이 저를 꼭 끌어안아줬습니다. 그러더니 잘하셨어요 사부인. 아주 잘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저희 자리로 갈까요? 결혼식 시작해야죠. 저는 정말 자식 복이 있는 여자인가 봅니다. 좋은 사돈댁을 만났으니까요. 경찰까지 와서 식당이 한바탕 시끄러웠지만 전 남편이 사라지고 나니 정말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사위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는 뒷정리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사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 사부인.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주희 아버님 사기 사건 가담 사실에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요. 사부인은 저에게 전 남편이 실형을 받았다고 했고 이제는 며느리인 제 딸이 이번 일로 속상해할까 걱정까지 해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제 딸은 아빠의 행동에 크게 실망한 터라 조사 결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 정도 없어서인지 더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속내도 털어놓았죠. 사실 저에게 뺨도 맞고 식장에서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를 다시 찾아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려웠는데 감옥에 간다고 하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이제는 딸이며 아들한테도 완전히 버림받게 되어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으나 그야말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죠. 하나 더 전해드린 얘기로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꾸만 찾아와서는 이혼 도장 찍고 감옥 가라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거의 매일 찾아와서 시끄럽게 했다는데 알고 보니 저와 이혼할 당시 전 남편과 바람났던 격리 아가씨였습니다. 같이 사는 내내 속 많이 썩었을 텐데 그 또한 그 여자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겠죠. 저는 전 남편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 딸도 잘 시집 보냈겠다. 하나 남은 아들과 가끔 데이트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시작한 후로 대박이 나서 체인점도 내게 되었고 돈도 잘 벌며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하며 망설였었는데 그런 사람을 아빠로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애들한테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때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 그렇습니다. 이혼은 절대로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되지만 더 나은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기도 한 듯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